오늘은 우리네 백주 마니아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술 몽지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몽지람, 요 람자는 쪽빛처럼 푸르다 할 때 이거 쪽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원래 발음이 람입니다. 꿈의 푸른색,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꿈에 무슨 푸른색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운을 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푸른 구름의 그 푸른 색깔입니다. 이 몽지람 술은 중국 백주 시장에서도 고가 고급의 백주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고급한 술을 가리킨다면 당연히 마오타이, 오량액 이런 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 술이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합니다. 중국 백주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세 번째 술이 어느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 몽지람입니다. 그만큼 중국 백주 시장에서도 최상위급에 있는 고급 술이 되겠습니다. 몽지람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몽지람 M1, M3, M6, M9입니다. 그 숫자대로 술이 더 비싸고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M1은 시중에서 거의 만나기가 힘든 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3, 6, 그리고 드물게 9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이 술의 가격이 몽지람 M3 경우에 600위안 정도, 즉 우리 또 12만원 선이고요. M6가 중국 현지에서 900위안, 우리 돈 한 18만원 선, 그리고 M9이 2600위안, 그러면 우리 돈 50만원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의 술이죠. 그래서 흔히들 선물용 또 뇌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술이기도 합니다. M3, M6 이렇게 구분하는 요 M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몽지남이라는 술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적에 맨 앞에서는 알파벳이 그냥 M이기 때문입니다. 이 술은 중국 강소성 양화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즉 남경을 수도로 하고 있는 이 강소성은 중국의 23개 성 중에서도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성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경제사정이 좋다는 것이죠. 이렇듯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고급술에 대한 수요 또한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술이 나오는 양화진이 어디쯤 있느냐 하면은 남경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4-5시간을 올라가면은 숙천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수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바로 그 옛날 초패왕 항우가 태어난 항우의 고향인 땅입니다. 그 수첸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30분쯤 내려오다 보면은 작은 한 시골 도시를 만나는데 거기가 바로 양화진입니다. 이 양화진 근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북경과 항주를 잇는 그 고대에서부터 이용해왔던 대운하, 경항 대운하라고 합니다. 그 운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통이 아주 유리합니다. 교통이 유리하니까 상인들의 내왕이 많고 물류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그 한나라 시대 때부터 좋은 술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가 대평원이에요. 벼농사, 수수농사가 아주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양하라는 지명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원래 이름은 백양하였어요. 흰 백자가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양자는 바다죠. 가을이 되면은 그 드넓은 논에 벼들이 익어가면서 하얀 꽃을 피우는데 그것이 멀리서 보면 마치 흰 바다처럼 보였다 해서 백양하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인데 후대에 와서 백자가 떨어지고 그냥 양하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양화진,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되는 완전한 술도시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술회사가 바로 몽지람을 생산하는 양화주창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수없는 양화 무슨 하는 이름을 붙이는 아류의 술들을 내는 술공장들이 100여 개 이상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던 국가명주, 즉 1953년부터 89년까지 5번 있었던 국가 주도의 주류 품평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금장을 받으면은 병에다가 상자에다가 중국 명주라는 이름을 표기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뽑힌 술이 총 17개가 되는데 이 강소성에서는 국가 명주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양화에서 나온 양화대곡이라는 술이고, 또 하나는 그 아래편에 있는 쌍구진에서 생산되는 쌍구대곡, 요 2개의 술이 국가명주로 뽑혔습니다. 2011년에 와서 이 양화 술회사가 쌍구대곡 술회사를 완전히 인수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와 쌍구는 이름은 각기 달리해서 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 몽지람을 생산하는 이 양화주창은 어마어마하게 큰 술회사입니다. 직원이 3만 명이 훨씬 넘고요. 세계 500대 기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화주창의 대표적인 술은 양화대곡이었습니다. 그것이 5번 품평대회에서 3번 금장을 받아가지고 일찌감치 중국 명주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오면서 술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따라서 각각의 술회사들마다 다양한 술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부터 이 술회사에서도 브랜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양화대곡이라는 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미 과거의 브랜드가 됐어요. 2003년에 이르러서 이 양화회사에서는 새로운 브랜드 하나를 시중에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양화 남색 경전이라는 술입니다. 남색, 푸른색이고, 이 경전이라고 할지, 이 경전은 논어 맹자 같은 사서오경의 그 경전입니다만은 그런 책을 가리키는 말이기보다 고전적이다, 클래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화남색 경전 술이 나와가지고 큰 인기를 모읍니다. 왜? 이 무렵 이 술회사에서는 이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면류형이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즉 이전까지의 술들이 빼갈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독하고 거친 면이 매력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달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놓은 술이 바로 양화 남색 경전이었습니다. 물론 또 지금도 이 양화 남색 경전이라는 술이 나오고 있어요. 병 모양이 코카콜라 병하고 흡사합니다. 알다시피 코카콜라 그 병이 여자의 몸 형태를 흉내냈다. 그래서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죠. 양화남색 경전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광고의 모델들도 대부분 여자를 쓰고 그 뒤태를 전면에 내세우곤 했었습니다. 이 면류형이라는 스타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또 처음 사용한 회사가 바로 이 양화주창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술, 은은한 향기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 그 뜻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술 회사들이 자기네들도 면유형을 내놓는다 해갖고 자랑하곤 그럽니다. 중국 백주 산업의 역사상 면유형 술의 시초는 양화 남색 경전이었다. 그리고 또 더욱 다양한 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하남색 경전에서는 자체 그 브랜드 안에 3개의 시리즈를 넣습니다. 그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술은 해지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해지람, 바다의 푸른색. 두 번째 중간 단계를 천지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남색. 그리고 최고가 술을 몽지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 갖고 양하남색 경전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다가 해지남, 천지남, 몽지남을 표시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편에서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 양하남색 경전 해지남 주세요.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그 세분화되어 있던 시리즈들을 오히려 전면으로 내세워 갖고 브랜드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모체였던 양하남색 경전이라는 이름을 뒷전으로 돌려버리고 해지람, 천지람, 몽지람을 전면으로 술 이름으로 부각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중 제일 고급화된 술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몽지람입니다.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것 중에 가장 큰 가치 하나가 바로 평등이죠. 그런데 중국 공산사회에서는 평등은 뒷전으로 가고 계급화가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또한 제 생각입니다. 제가 남경의 한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서 한 1년간을 체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우리 국내 대학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때문에 국내 대학에서 자주 손님들이 그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술자리를 가지는데 그때마다 술상에 나오는 술이 아주 차별화가 됩니다. 손님이 계급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술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즉 평교수들이 찾아오면은 이 해지나 술도 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총장과 뭐 처장, 평교수가 그게 계급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죠? 돌아가는 보직 중에 하나로 볼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학장, 총장이 뭐 왕처럼 높고 그 다음 처장, 원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군대 계급처럼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다못해 그래서 학과장, 처장이라도 와야 해지람, 천지람 술이 나오고 총장이 와도 몽지람 술이 나오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일찌감치 이 양하술들을 맛보게 되었었어요. 양하대복, 양하남색 경전, 해지남, 천지남, 몽지람 등을 맛을 보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아주 입에 잘 맞는 그런 술로 여겨졌어요. 우아하고 부드럽고 술을 입안에 넣으면 입안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 술맛 때문에 이 양하술들이 그렇게 강소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몽지람 M9 술을 딱 저도 한번 마셔봤습니다. 그 귀하고 비싼 술을 제가 가리키고 있던 중국인 학생의 초대를 받아갖고 그의 집을 갔는데 그 학부형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였습니다. 저녁 자리에 술을 내놓았는데 그때 본 술이 바로 몽지람 9이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좋은 술이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몹시 감기를 앓고 있던 때라 가지고 겨우 입술에 술 한 방울만 적시고 말았던 아쉬운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 술, 몽지람 M9쯤 되는 술을 괜찮은 요식업소에서 마시려면은 100만 원 갖고도 안 되겠죠, 한 병에. 150까지는 받을 것 같습니다. 누가 사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귀한 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몽지람 술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시장에 퍼지면서부터 이 양하술 회사에서는 이 술에 대한 그리고 그 타이틀에 대한 의미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몽지남 M3 그것을 자기네들은 꿈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M3의 3자에 대해서도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말하는 이 3은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을 가리키는 주역에 나오는 그런 철학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한 도교에서 말하는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만물을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3이다 이렇게 의미화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디자인 같은 것을 전부 다 금속으로 표현을 하는데 M3를 수정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술병 형태, 그 무늬들도 수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정의 꿈, 꿈의 시작이 M3다. 그리고 M6, 6이라는 숫자는 길상, 행복, 편안함, 건강 이걸 뜻하는 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속에 있어서는 푸른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다고 설명합니다. M9은 9라는 숫자는 천수, 즉 하늘의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죠. 최고 윗단계, 제왕의 숫자입니다. 9자라는 한자 형태 자체가 용의 꼴입니다. 최고의 존엄함, 고귀함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고 있고 백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M9에는 백금 색깔이 병에 칠해져 있습니다. 몽자와 람자에 대해서도 오만 좋은 의미는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시리즈, 즉 몽지람, 천지람, 해지람 이 꿈 시리즈가 더욱 중국의 대중들한테 부각된 것은 시진핑 정부가 서면서부터입니다. 시진핑이가 내세운 게 바로 뭡니까? 중국몽이죠. 중국의 꿈 하는 중국몽이라는 그 몽자를 써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덩달아 이 양하의 몽자 시리즈 술들까지 크게 인민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내세우는 중국의 꿈에는 뭐 오만 좋은 말이 또 다 담겨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중국이 미국을 능가해서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다. 그게 숨어있는 중국의 꿈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네티즌들 중에는 해지람, 바다의 꿈, 천지람, 하늘의 꿈, 그 꿈이 뭐냐 이거예요. 저 해는 해군, 하늘은 공군, 어떤 이들은 해천지몽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바다와 하늘의 꿈, 그게 중국몽이다. 즉 미국을 능가해서 해군, 공군까지 하늘을 장악하고 대양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꿈이다 하고 큰소리치기도 하곤 합니다. 이 양화술이 처음에 이렇게 바다, 하늘, 꿈 이걸 내세웠을 적의 의미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은 바다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하늘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남자의 정이다. 정회다. 이걸 자기네 술 카피에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술꾼들이 대부분 남자죠. 그래서 남자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좋은 광고 카피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바로 몽지람이 있다. 그 중에서도 M9이다. 이것이 양화술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몽지람을 비롯한 양화술들을 만나고 고르고 음미할 적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까 양화진 이야기를 잠깐 했죠. 거기에 100여 개 이상의 비슷한 이름의 술들을 생산하는 크고 작은 술회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술회사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유사품에 깜빡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양화주창이라는 이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강소, 양화주창, 고분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숱한 양화의 술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남경 사람들조차도 이 술이 다 같은 회사 술인 줄 알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회사, 큰 회사가 남색, 꿈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회사들도 모두 또 무슨 남색, 무슨 꿈 이런 걸 다 술 이름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좋은 술도 꽤 있습니다만은 본품과 그 유사품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 술회사 이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술병에 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양화 본회사의 마크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흰 양 그림이 있는 것,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술은 거기에 S자 비슷한 운전 연습할 때 S코스 있죠. 그 비슷한 마크가 붙어 있는 이 두 개가 양화 본회사를 뜻하는 마크입니다. 이왕에 귀하고 비싼 술을 손에 넣어서 마실 적에는 이게 본품이고 정품인가를 알아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